오는 9월 2일 위안부 추모의 날에 뉴저지에서 평화 마라톤 행사가 열립니다. 플러싱 먹자골목 교량 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한인 업주들을 위해 폴 벌룬 후보가 나섰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오는 30일 팰리세이드 파크를 방문합니다.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또다시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는 9월 2일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위안부 추모의 날입니다. 노동절 연휴이기도 한 이날 뉴저지에서는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 마라톤 행사가 열릴 계획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위안부 기린 평화 마라톤을 주관하는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와 미 대륙 횡단에 성공했던 마라토너 권희주 씨는 오늘 펠팍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 마라톤 세부 사항을 밝혔습니다. 평화 마라톤은 미국 정부 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세워진 버겐 카운티 청사 앞에 위안부 기린비에서 출발해 팰리세이드 파크 기린비까지 약 5마일의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 장기봉 회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평화 마라톤은 오는 9월 2일 위안부 추모의 날을 시작으로 일본의 사죄가 있을 때까지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용서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미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님들을 기리고 앞으로 전쟁 중 일어나는 성적 노예의 전범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일반인들과 함께 가족이 뛰는 평화의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평화 마라톤은 미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버긴 카운티의 협조를 받아 한인뿐만 아니라 타민족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평화 마라톤에서는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될 기금도 모금할 계획입니다. 이번 평화 마라톤에 참가하는 마라토너 권희주 씨는 마라톤 구간이 5마일 정도라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뛰거나 걸을 수 있는 거리라며 의미 있는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전하시는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마라토너가 될 것이고 일반인도 5마일 정도는 누구나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연락을 꼭 해주시고 또한 달리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훈련도 한 달 동안 해서 함께 달릴 수 있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평화 마라톤은 특별한 신청 없이도 오는 9월 2일 10시까지 버겐 카운티 청사 앞 위안부 기린비로 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2010년부터 끌어온 플러싱 먹자골목 교량공사. 그동안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지지부진한 공사로 인한 인근 한인 업주들의 피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퀸즈 19지역 시의원에 도전하는 폴 벌룬 후보가 한인 업주들을 직접 만나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 방문이 선거 전 공연불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질지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 먹자골목 149가와 41 애비뉴 사이에서 3년째 진행 중인 교량공사. 지난 2010년부터 지역을 통제하고 끌어온 공사 탓에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상인들은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퀸즈 19지역 뉴욕시 의원 후보로 나선 폴 벌룬 후보. 벌룬 후보가 먹자골목 한인 상인들을 직접 만나 교량공사에 따른 이 지역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류재봉 퀸즈 한인 회장과 상인들이 교량공사로 인한 차량 통제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심각한 주차난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문의하자 벌룬 후보는 준비해온 대응책들을 설명했습니다. So to make it safer for people to shop and live here, we have to put more stop signs and lights at the intersections. We also have to increase the parking here. There are no meters on the streets. So in order to have the cars have an ability to have a place to park and then move, park and then move. That's how I get people to come to my business. 김영환 먹자골목 상인 번영 회장은 이 지역 거리 표지판에 먹자골목 표기도 함께 걸자고 제안했고, 이날 함께 참여한 척 아펠리안 커뮤니티 보드 세븐 부회장은
뉴욕시의 적극 권장에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ou can make an application, you can write a letter to the community board, send it to the council member, saying that we want this street corner to be designated as a particular name, and then it'll go for a committee meeting and a vote at Community Board 7, and then to the council for approval. That's very easy. 이날 한인 사회를 방문한 벌룬 후보와 척 아펠리안 커뮤니티 보드 부회장은 이 지역 한인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 선거와 관계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선거 때마다 문제 해결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역 정치인들의 언급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교량을 보면서 이번 방문은 말뿐인 공약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오는 30일 팰리세이즈 파크를 방문하고 한인 사회의 지지를 요청합니다. 한인과의 소통을 위해 팰리세이즈 파크를 방문하기는 처음인데요. 이날 한인 소상인들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폴리 한인공화당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크리스티 주지사의 선거 캠페인 사무실 측과 주지사의 펠팍 타운 방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에도 버겐 카운티 한인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티 주지사는 선거 캠페인 사무실을 통해 한인 리더들에게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번 방문이 성사됐습니다. 그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30분 우촌식당을 출발해 한인 상점을 방문하며 소상인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직접 타운의 경기를 체감할 예정입니다. 이어 주요 한인 단체와의 간담회 및 한인 언론과의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정치 비전을 소개하고 오는 11월 본선거에 한인 사회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도전에 나선 크리스티 주지사는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바바라 부어노 주 상원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 한인 단체들은 크리스티 주지사를 향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사회는 주요 정책에 한인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한인 공무원 확충 등을 이뤄내기 위해 주지사와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동해병기가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공화 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동해병기 법안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표기됩니다. 어제 워싱턴 한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주 하원 공화당 팀 휴거 의원은 내년 1월 의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동해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상원 민주당 데이브 마스텐 의원도 동해 법안의 재상정을 약속해 상하 양원에서 동시에 같은 법안이 다뤄지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미 교과서에 앞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휴거 의원은 2000년 이상 동해라고 불렸던 바다가 일본의 한국 식민지 이후 일본해로 바뀌었다며 학문적 교육적으로 이 바다의 명칭을 놓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논쟁을 벌이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온 휴거 의원은 하원 공화당 대표로 공화당 내 서열 3위의 막강 파워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가 직접 의원들을 1대1로 만나 설득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11월에 치러지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테리 맥컬리프 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과 켄 쿠치넬리 검찰총장들도 동해 병기 지지를 약속해 동해 병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효율적으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패키지 조례안이 어제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임시 피난처 마련과 음식, 식수 공급, 그리고 의료 지원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뉴욕시는 12차례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9개의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은 시 재난관리국이 재빨리 음식과 식수를 공급하고 임시 피난처를 마련하며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미리 홍보를 하는 등 주요 부문에 걸친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샌디 피해 당시 음식과 식수 배급의 비효율성과 비조직성이 지적됐었고 많은 피난처가 마련됐지만 그 운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필수품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난관리국은 각 커뮤니티 단체들과 협의해 비상사태 시 충분한 음식과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고 각 피난처의 단기 및 중장기 운영과 필수품 제공 계획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해 기간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취약 지역 주민 대상 홍보 확대, 예비 전력 확보, 그리고 교통 대안 등의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지난 3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에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또다시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3월 일제히 대중교통요금, 브릿지와 터널 통행료를 인상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그동안 예산 지출을 줄이며 적자 해결을 모색해왔지만 직원 연금과 건강보험 비용 등은 메트로폴리탄 자체적인 예산 조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는 2015년과 2017년에 추가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인상폭은 현재 요금의 7.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머스 프렌더게스트 MTA 회장은 어제 MTA는 지난 3년 동안 7억 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을 줄였다며 하지만 연금과 건강보험 비용 등은 MTA가 자체적인 예산 조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TA에 따르면 2015년에는 4억 2,400만 달러, 2017년에는 5억 2천만 달러가 각각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욕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시티바이크에 입력했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노출된 개인정보는 현재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뉴욕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시티바이크가 실수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까지 공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 데일리 뉴스와 뉴욕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은 시티바이크 측이 최근 이용객 약 1,200명에게 이름과 크레딧 카드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개인 우편 공지를 통해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관련 정보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지난 4월 15일과 5월 말쯤 웹사이트에 24시간 동안 노출돼 있었으며 현재는 문제가 해결된 상황입니다. 교통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오용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티바이크 측은 보안업체를 고용해 상황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시작한 시티바이크 서비스는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대에서 자전거 6,000대를 회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